그러면 빅4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이것도 뭐 딱히 거창한 건 없고요. 뭐 제 스스로 제 자기 사업,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나오긴 나왔고,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결국에는 뭐 돈 더 벌고 싶고, 내 시간 더 만들고 싶고, 결론은 이거거든요. 솔직한 이유는 이거고, 그 다음에 조금 뭐랄까요, 좀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 빅펌에서 근무할 때 좀 느껴졌던 게 저런 거였어요. 그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까?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셰프님들 같은 경우도 뭐 딱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뭐 나만의 음식을 막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미용 쪽 하시는 분들은 진짜 혼자 뭐 가위 하나만 가지고도 뭐 머리 깎아갖고 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뭔가 조직을 이용해서 조직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좀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. 어디 가서라도 막 할 수 있는 거니까, 내 몸만 있어도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나와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업무적인 쪽으로 만약 얘기를 해보자면, 그 빅펌에 있었을 때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. 이제 위에서나 아니면 조직에서 요구하게 되는 이제 하기 싫은 일들도, 절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아지고, 그러면서 이제 밑에 후배들한테도 내가 막 일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, 얘네들도 뻔히 힘든 거를 제가 뻔히 아니까 나도 힘들고 얘네도 힘들고 한데 이걸 시키기가 되게 좀 미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.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3년에서 5년 차 이때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게 좀 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고생하나, 나가도 고생할 텐데 뭐 이 정도 고생을 하다 보면은 뭐 뭐라도 되지 않겠냐, 뭐 먹고 살 수 있진 않겠냐, 뭐 여기서도 고생하는데, 뭐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나오는 걸 좀 결심한 부분도 있거든요. 어딜 가든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빅펌 때가 뭐 더 힘들다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, 그냥 뭐 이것도 뭐 본인의 선택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신가요?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. 재밌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,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는 뭐 솔직하게 회계사가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좀 연봉 수준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,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대형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좀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,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, 내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. 이게 희열감이 좀 있거든요. 왜냐면 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이게 나와서 독립적인 사업을 하면 뭐 이제 눈치 볼 게 일단 없고, 뭐 다른 사람 터치 안 받고, 그 다음에 뭐 내 시간 내가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, 거기서 오는 좀, 그리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잘 끝냈을 때 이제 고객한테 이제 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좀 보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따라오는 이런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? 보수의 뭔가 그런 수준도 좀 높은 편인 거고요. 어쨌든 고정된 이런 연봉을 받는 것보다는 거기서 느껴지는 장점이 좀 있고, 대신에 반대로 단점은 내가 뭐 내 일을 하려면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일을 따와야 되는 건데, 여기서 오는 그런 영업적인 압박감이 엄청 커요. 그리고 저도 제가 그 회계사 시험 보기 전날에도 잠도 뭐 좀 잘 자고 그냥 되게 좀 속 편한 스타일이었는데, 나와서 이런 좀 영업 압박감 때문에 잠을 되게 잘 못 잤었어요. 이게 하도 부담이 되니까, 뭐 막막하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래갖고 뭐 그런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. 뭐 얻는 게 있으면은 뭐 안 좋은 것도 있고.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, 뭐가 좋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선택, 내 성향에 맞춰서 그냥 선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
끝이 아니더라고요. 힘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? 이 인터뷰, 이게 유튜브 얼굴 까고 유튜브를 하고. 혹시 법인 퇴사 후에 진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 음.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. 비율은 일단은 방향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. 뭐 되게 많거든요. 되게 다양해요.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업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장 뭐 다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진짜 좀 어떻게 뭐 대충 뭐 과장해서 얘기한다면은 숫자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숫자를 다루는 곳에 있어서 제 동기들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감사본부에 같은 부서에 이제 입사 동기가 한 11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단톡방에만 있는 저희 동기들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빅펌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랑 다른 한 명, 저 포함해서 2명이 이제 나와서 독립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로컬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4명? 4명 정도가 이제 로컬 회계법인으로 나오긴 나와서 이제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자기 독립적인 활동은 아니고 고정된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명 정도가 이제 사기업 쪽으로 이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 사기업도 다양한 게 금융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진짜 그 스타트업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동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였지? 금융권이 2명이구나. 그렇게.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해요. 뭐 공기업이나 진짜 정부기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교육 쪽 관련해 갖고 나와서 뭐 강사나 아니면 그런 교육 쪽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교직원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뭐 약간 좀 다양한 편이에요. 그리고 이직하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업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이직 자체도 좀 수월하고요. 인정을 좀 해주니까. 아 맞다. 그리고 그 아까 사기업에 있는 지금 동기들이 한 3명 정도라 그랬는데 네. 이게 최근에 비중이 좀 많이 내려간 거예요. 이게 왜냐면 회계업계가 한 2, 3년 전에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사기업에 있던 친구들이 조금 회계법인으로 다시 흡수가 됐어요. 다시 재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금 비중이 좀 낮은 거예요. 그 전에는 더 많았었어요.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좀 선호하는 쪽이 좀 생기고 약간 이런 게. 그럼 사기업을 다니다가 법인으로 재이직하는 건 쉬워요? 그것도 이제 좀 그 해에 또 시장에 따라 다른 거죠. 만약 회계법인에서 빅펌에서 회계사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좀 들어가기가 쉽고 근데 지금까지는 추세가 조금 좀 수월한 편이었었어요. 항상 부족하니까. 왜냐면 퇴사율이 하도 높다 보니까 항상 사람 부족에 좀 시달리거든요. 또 들어갔다가도 또 다시 나오고 약간 이게 굉장히 좀 많아요. 뭐 이게 이 변동이 좀 저희 쪽 업계가 약간 그런 게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이직이나 퇴사율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받쳐주는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월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럼. 그 들었던 게 시즌 때 이제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까 시즌 때 이제 재입사가 쉬워서 시즌 때 나가서 개인 프리랜서로 이제 막 세무사 업무하고 오다가 그 다음에 법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네. 실제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? 세무사 업무를 했다는 거면은 세무 업무 그러니까 왜 이제 연말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혼자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로 하다가 다시 복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예 뭐 세무 쪽 업무 연말정산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 퇴사해서 네. 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할 때만 그 바쁜 시즌에만 어디 좀 로컬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 1, 2, 3월 동안 그 3개월만 일하고 또 이제 쉰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들은 있어요. 그러다가 또 쉬다가 좀 본인이 좀 재충전되고 이제 좀 뭐 좀 돈 좀 벌어야겠다 뭐 이러고 싶으면 또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예.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. 특히나 좀 약간 제 동기 중에도 여자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이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, 그래서 약간 육아 때문에 좀 쉬다가
틈나면 잠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케이스가 있어요. 재입사 하는데 막 크게 불이익이라던가 그런 건 많이 없는 편이에요. 그거는 제가 재입사까지는 안 해봐서 불이익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네.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회계법인 자체의 분위기가 뭔가 무슨 뭐 배신자 뭐 이런 개념이라서 무슨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다기보다는 당장에 진짜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업무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끝내면은 별 터치가 없는 편인 거예요. 근데 대신에 저런 건 있겠죠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큰 고객사들, 뭐 중요한 고객사들은 기존에 나가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뭐 자리가 잘 없을 거고, 뭐 재입사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뭐랄까 그런 중요한 업체를 나가기에는 자리가 아마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있겠죠. 그래서 좀 겉돌 수도 있고. 뭐 겪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. 아마 근데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. 지금 드는 생각은.